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DJ 디오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요, 가사에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내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겠죠,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막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SBS 라디오 시사특공대 이재익 PD가 지난 4일 DJ DOC의 음악 난 이런 사람이야를 오프닝 곡으로 시작하며 외쳤던 멘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연상되시나요? 이런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 저 카드로 맞고.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누가 들어도 당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었는데요. 이재익이 SBS 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며 결국 이재익 PD는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됐는데요. 하차하게 된 그의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자신은 그저 평소대로 내로남불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한 거라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그냥 커밍아웃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부끄럽거나 창피한 건 알겠지만 이게 더 웃긴 일인 거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 마냥 갖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다시 DJ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걸 청취자들이 싫어합니다. 일부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SBS의 편파 방송이 이제는 그 방송의 지향점이 되어버린 듯 싶은데요. 하기사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렴요. SBS가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를 받고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하차시켰다는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방송되는 SBS 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진행자 이재익 PD가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에 민주당 항의로 하차한다고 밝히며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어설픈 외압 코스프레가 애잔합니다. 이 PD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5일 저녁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정치권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길래 아차 싶었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 PD는 당초 국힘당이 항의한 줄 알았으나 정작 항의가 들어온 것은 민주당이라고 설레발을 쳐댔는데요. 본인이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 한 발언을 이런 식으로 마치 모르는 양 떠들어댄 거죠. 진짜 국힘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PD는 민주당은 지난 4일 방송에서 소개한 DJ DOC의 노래 난 이런 사람이야를 문제 삼았다. 이 PD가 노래 가사 중 일부인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맞고를 소개한 것인데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가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방송이 지켜야 할 정치 중립성을 망각한 편파 방송을 한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DJ 디오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요, 가사에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내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겠죠,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막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민주당은 SBS 라디오 부서 팀장과 라디오 센터장 등을 소송에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마도 국힘당이었다면 SBS를 항의 방문했을 텐데요. 더 나아가 SBS 사장을 면담해야 한다고 의학을 죽였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재익 PD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를 살 만한 선곡과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의도가 분명하고 그 목적도 정확했습니다. 시비가 충분히 있을 만했고 그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조가 SBS 방송의 지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였으면 합니다. 왜 항상 SBS는 SBS 하는 걸까요? 이 PD는 7일 자진 하차는 아니라면서 하차는 인사에 관한 문제로 사측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정치 이슈를 보려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이런 사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국힘당 지지자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양쪽 지지자 시선에서 다각도로 보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왜 선곡은 그 모양이고 말은 대체 왜 그따위였을까요? 그걸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건가요? 이재익 PD는 DJ DOC 노래 소개에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라며 내로남불은 4명의 후보 모두 거세게 비판한 소재였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주절댔습니다. 이재익이 SBS 한 겁니다. 딱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선 후보 TV 토론 연기를 요청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기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게 아닌지 건강이 핑계에 불과한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판을 깼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 후보는 바로 그 시각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히 하고 있었고 심지어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윤 후보가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토론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토론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떼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며 그는 또 윤 후보가 기자협회와 JTBC가 그는 또 윤 후보와 기자협회가 TBS가 편향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토론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토론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떼가 또 어디 있겠냐라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혹시 당이 후보가 부끄러워서 토론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윤 후보가 그러면서 11일 날짜에는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세간에는 법사나 도사들이 정해준 날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그러면서 11일에는 날짜가 네, 토론 깊이 윤석열 후보를 두고 네티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윤결렬이다, 넌석열이다, 윤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툭하면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TV토론 협상을 깨는데 열중하는 이 국민의힘 협상단 뒤에 숨어서 자기 혼자 TV토론 내일 저녁 해도 상관없다, 이런 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듣는 것 아닌가 합니다.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적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토론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선 토론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또 혹시 당이 후보가 부끄러워서 이 토론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만 저희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면서 토론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윤 후보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판을 깼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시각에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건 아닌지, 또 건강 그 자체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11일 날짜에는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간에는 이 법사나 도사들이 정해준 날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차 토론회 시청률이 39%에 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의, 대선 후보들의 이 면면, 이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 목말라 하는 국민에게 지금이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이 답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는 이 자가 있다면 그 후보는 민심 앞에 유죄일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토론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도 폭탄주를 한 20잔씩 드시던 분이 제주도에서 서너 잔밖에 드시지 못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건강이 악화된 걸로 보인다며, 그러나 TV 토론을 회피할 정도의 건강 악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는데요. 그는 국민의 검증을 피하려는 모습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해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최고위원 역시 국힘당을 향해 멀쩡히 선거운동하며 돌아다니는 자당 후보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까지 들면서 8일 토론회를 보이콧하려는 의도가 뭔가라며, 혹시 윤 후보가 매일 쏟아내는 외마디 정치, 혐오 정치, 거짓 정치, 무비전 정치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는데요. 최 최고위원은 40%에 달하는 지난 토론회 시청률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후보들의 실력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민심의 간절함이라며, 그만큼 높은 관심에 성실히 부응해야 하는 것이 후보의 기본 자세다. 아무리 모르는 게 많고 외우는 게 어려워도 솔직한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은 하기 싫고, 토론빨이 좋은 날은 따로 있고, 몸은 아프다고 했는데 술은 땡기고, 충분히 못 마셔서 아쉬운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또 언제 아플 예정인지, 이번에는 또 어디서 몰래 술을 쳐 드실런지, 그냥 집에서 맘 편하게 폭탄주나 말아 드시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질도 역량도 없는데 무얼 자꾸 하려는 걸까요? 뭔가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잘 못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